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2023년, 24년, 25년까지 테스트와 패키징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 자율주행이나 뭐 AI나 IoT 계속해서 다양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계속 점차 미세화 공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칩에는 그에 맞는 테스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테스트 부품, 소모품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테스트 소켓 업체로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드는 예. 최근에 주가 수준도 보니까 주가가 뭐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백화점 임지혁 센터장입니다. 박정민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편에 이어서 반도체 이번에 후공정 오사트 테스트 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CPI가 네.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좀 주식시장이 안 좋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FOMC도 있고요. 네. 금리 인상폭도 나올 거고. 근데 시장은 어쨌든 간에 뭐 4% 연내하고 내년까지 해서 4% 이상 지금 나올까봐 금리 네. 인상이 더 지속이 될까봐 좀 걱정하는 그 우려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밴드를 조금 더 상향돼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이런 그 혼조세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예, 있고,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그 불안감도 좀 있기 때문에 최근 테마주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해왔지만은 그 최근 테마주들의 상승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태조 이방원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여의도 백화점에서 우리가 올해 작년 말부터 했었던 그 우주항공, 로봇,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원자력 테마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테마들이 다시 한 번씩 다 움직였었어요. 최근에도. 예, 또 맞습니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도 있고, 예. 또 오늘 조선주들도 한 번 움직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투자할 유망한 업종들 그런 것들 찾아보려고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네. 편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뭐 다들 뭐 10년 만에 뭐 15년 만에 지금 단기간에,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금리하고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예측도 사실 뭐 원래 금융시장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더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 수익률로서 좀 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편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 테스트 업체는 2017년에 데이터 센터 IDC,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예. 서버 센터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IDC 성장으로 인한 그 반도체 호황이 있었고요. 그때 네. 한번 한 24% 정도 테스트 업체들이 성장을 했었고, 예. 2019년에는 한 5G 또 도입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 또 그 테스트 업체들이 한 19% 정도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 페이즈 1, 페이즈 2, 예. 이번에 이제 페이즈 3가 왔다고 하는데, 네. 이제 테스트 업체 중에서는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AI,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자율주행 칩, 예.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수요 증가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 업체의 또 성장이 제3의 성장, 그래서 예. 페이지 3가 지금 나온다고 이제 요 그래프에다 나오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 테스트 소켓 시장 규모도 한 1,000만 네. 달러까지 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500만까지, 2,000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려고 그렇죠.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있었죠. 좀 조정이 있었는데 네. 뭐 반도체 최근에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고 증가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네. 이 부분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예. 어쨌든 뭐 앞으로 2023년, 24년에는 중기적으로는 계속 다시 올라갈 것이다. 예, 예. 이렇게 결론은 나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반도체 후공정 우리가 저번에 이제 패키징 했는데 네. 그 테스트 쪽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칩이 고성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이제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미세 공정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미세 공정의 약간 한계점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패키징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테스트라고 하면 이제 불량품, 뭐 양품을 구분해서 이제 선별하는 이제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이제 선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왜 불량품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쌓아 나가서
그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공정 제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어쨌든 그 원가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이쪽 부분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 테스트 과정은 일단 전공정 단계하고 이제 후공정 단계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제 후공정 테스트 단계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우선 전공정 테스트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공정 테스트 관련 업체를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명한 회사가 이제 미국의 KLA라는 회사가 KLA,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테스트 업체들이 이제 이쪽 회사로부터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SML도 물론 이제 노광 장비를 노광 장비, UV 장비. 네, 맞습니다. 만들지만은 자체적으로 이제 계측 장비,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해서 내재하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제 웨이퍼를 이렇게 적층해서 쌓아 놓을 때 상단부하고 이제 하단부가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반기 때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좋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KL이 독점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미세로 패턴 결함이라든가 이제 이물질이 이제 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이제 장비를 이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었죠. 예전에 이제 이런 전공적 쪽이 좀 부가가치가 높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후공정,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패키징, 후공정 단계를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후공정 테스트단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후공정 패키징이 고도화되고 고단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미세화되고 하다 보니까 테스트도 좀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는 건데 예,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간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료 화면으로도 나가겠지만 이제 삼성의 S큐브라는 이제 그런 칩이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그림에 보시면 HBM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D램을 이제 차곡차곡 적층을 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SoC로 해서 시스템 온 칩, 이쪽에도 이제 칩들이 이제 딱 쌓여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해가지고 이 칩들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기판에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로 해서 가운데 이제 연결하는 그런 기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파란색에 이제 관통된 거 TSV라고 했었죠. 그때 TSV 네, 맞습니다. 위아래로 침으로 뚫어주는 예, 역할. 맞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솔더볼이라고 해서 I/O 단자. 인풋 아웃풋 단자. 예, 맞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양들이 이제 딱 이렇게 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한마디로 예전에는 이제 웨이퍼에서 뭐 칩만 개별적으로 세트를 했다면은 지금은 뭐 HBM, SoC 그리고 각각 실리콘 인터포저 기판 간에 서로 간에 데이터들이 정보 전달이라든가 전기적 신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일일이 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가 점점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테스터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 전 이제 전공정에서 이제 웨이퍼에서 발생한 테스터 보면 웨이퍼 위에 그려진 회로가 네.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동작이 되는지 네. 검사하는 공정이고 거기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브 헤드라는데 거기 달려 있는 카드인데 이걸 웨이프 칩 헤드에 접촉을 해가지고 웨이퍼에다 이제 딱 붙이는 거예요. 네. 살짝 딱 돼가지고 이건 이제 이런 과정을 프로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프로빙을 하면서 전기적 신호를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딱 주면은 네. 회로를 통해서 나온 그 전기적 특성이 네. 측정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웨이퍼의 불량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판별을 하고 여기에 통과된 웨이퍼는 백그라인딩을 통해서 다시 다이싱 네. 한 뒤에 패키징으로 시작하는 칩으로 이제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다이싱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지난 편에 그 패키징 할 때 우리 트레디셔널 방법이라 했죠. 전통 방식의 그 패키징은 보시겠지만 웨이퍼에 다이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고 그렇죠. 원가도 많이 올라가고. 예. 그래서 그때 피자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자에다가 토핑을 미리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이싱 네, 자르는 맞습니다. 게 이제 이게 WLP 해서 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그때 네, 맞습니다. 우리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랑 똑같이 지금 테스트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 순서를.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웨이퍼 테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네. 얘기해서 이제 불량칩이 불필요하게 패키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게 이제 목표겠죠.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업체들이 저번에 전편에서 패키징에서도 결국 네, 얘기하셨지만은 맞습니다.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하고 네페스 아크. 네페스는 패키징이었고 네. 네페스 아크는 이제 테스트. 테스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이제 어드반테스트나 테러다인 같은 회사로부터 장비를 어쨌든 구매해 와가지고 네.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거고. 네. 요게 이제 들어보니까 웨이퍼 테스트 쪽은 투자비가 이제 많이 네,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하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 업체에서는 이제 부가가치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매출이 높아지면 수익성도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네. 좋아지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단계에서 아까 그 전전 그림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이제 프로빙하는 그 네. 단계를 보여드렸죠. 근데 이 단계에서 사용한 테스트 부품이 프로브 카드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TSE,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브 카드의 중요 부품 이제 세라믹 SPF라는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만든 회사가 샘CNS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관련해서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거 보면은 뭐 요새 이제 실적은 예. 왜냐면 이제 반도체 재고도 쌓이고 이게 결국은 계속 반도체가 생산이 되고 해야지 테스터도 하는 그렇죠. 거니까 패키징도 하고 그렇죠. 테스트하니까 그게 지금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24년, 25년까지 계속 그 테스터 패키징 업체들이 미세화되고 네. 고단화되면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그림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 공정 흐름표에 있는데요. 이제 테스트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제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 이제 패키징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 테스트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목적은 이제 당연히 불량 칩을 골라내 가지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이제 원가 낮춰서 이제 수율을 높이는 이제 당연히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수율이 개선이 되니까 이제 공정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퍼 테스트는 이제 센터장님께서 잘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패키지 테스트 쪽을 좀 중점적으로 PKG 테스트. 예,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파이널 테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고객에게 실제로 칩이 인도되기 전에 하는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테스트, 이제 패키징 테스트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패키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버닝 테스트라는 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칩이 이제 돌아가는 환경이 이제 뭐 더울 수도 있고 습기가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는 고압, 고열 환경에서 칩이 얼만큼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지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그렇죠. 그 듀러블 테스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쉽게 맞습니다. 해서. 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AC, DC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펑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품으로 판명이 되면은 이제 고객사한테 실제로 인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반도체 이제 고성능화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AI나 IoT, 5G, 뭐 웨어러블 뭐 계속해서 다양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계속 점차 미세화 공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네. 이를 보완하는 게 패키징 기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칩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테스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테스트 부품, 소모품을 사실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테스트 소켓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테스트 소켓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예. 이제 소켓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네. 이제 우리 전구 소켓이나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 뭐랄까 그 패키징이나 이런 그 반도체에 있는 것들에 딱 그 끼워서 테스트할 네. 수 있게끔 끼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소모품이에요, 소켓은. 대략 아마 한 3만 번에서 한 5만 번? 뭐 그 정도 사용되면 이제 없어지는. 다시 폐기되고, 교체를 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소켓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극 접촉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포고 핀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지는데 이제 포고 핀이라고 하는 거는 어쩐 뭐 등록 상표예요, 사실은. 뭐 예전에 이제 ETC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포고 핀, 그러니까 이제 볼펜 같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져서 포고 핀이고 이제 만들어진 패키징된 칩이 있잖아요. 그 네. 위에 요 포고 핀을 이렇게 쌓습니다. 예, I/O 단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다 이렇게 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솔더볼이 많아지면 잘수록 이 포고 핀 개수도 많아져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PCB 기판을 올려놓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스프링이 있으니까 눌릴 거 아니에요, 네. 핀이. 그러면은 전기적 신호가 잘 작동이 되면 뭐 이쪽에 뭐 빛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전기적 신호가 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핀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수작업을 합니다. 예? 수작업으로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인력 많이 들어가고 단가가 비싸지겠네요. 단가가 비쌉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핀 하나하나 제작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핀 형태다 보니까는 이제 칩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핀에 약간 손상이 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이런 포고핀이 사실 적합을 하겠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그렇죠. 디자인이고 그렇죠. 다양한 크기일 테니까 거기에 그렇죠. 맞게끔 계속 예, 맞습니다. 수작업을 해주고 그다음 러버, 실리콘 그렇죠, 러버는 실리콘 러버.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 그렇죠, 쓰겠네. 그렇죠. 그래서 맞네. 원래 메모리 쪽에 사실은 많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 비메모리 쪽은 소켓 쪽으로 가고 포고 메모리 쪽은 그다음에 실리콘 러버로 가고. 아.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요게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리노공업은 사실은 이제 그 포고핀에서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좀 곽강을 받았었는데 이 실리콘 러버 스타일이 비메모리 쪽으로 사실 최근에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러버가 사실은 이제 그 포고핀보다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게 테스트 접촉하는 부분은 당연히 도전체 전기적 신호가 통해야 되니까는 그렇죠. 도전체로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리콘 고무 재질 같이 고무재질. 그래서 약간 절연체가 그렇죠. 들어있죠. 절연체가 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적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메모리 쪽으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비메모리 쪽으로도 많이 적용이 확대가 가능하게 됐거든요. 기술이 그럼 향상돼서 가능한 예. 부분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다시 비메모리 쪽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렸었다 뿐이지 그렇게 확대가 그럼 됐습니다. 비메모리 쪽도 어쨌든 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얘기겠네. 거꾸로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ISC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된 거고요. ISC가 지금 비메모리도 이 실리콘 실리콘 러버를 러버. 통해서 지금 예, 생산하고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늘고 있으니까 이쪽에 네. 지금 확대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늘고 네, 있다. 네. 말씀하실 거 다 얘기했네요. 오늘. 이제 결론이네. 뭐, 네, 어. 결론인데 어쨌든 뭐 말씀 다시 한번 뭐 정리하자면은 이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경우가 이렇게 대면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칩의 그런 이제 손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제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까 솔더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요런 IO 단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늘어나는 걸 지난 시간에 네, 배웠었잖아요. 펜 아웃. 그래서 이제 네, 밖으로 맞습니다. 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키징 기술에서 솔더볼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소켓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솔더볼 개수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한마디로 이제 소모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자동차 그 전장화, 예, 차량의 전장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제 이런 테스트 소켓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차량용 반도체 성장은 이제 ADAS, 저기 앞에 레이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HPC 반도체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량용 HPC 성장이 가파른 이유는 이제 ECU 기존에 이제 ECU라고 하죠. 네, 네. 저 중앙 처리 장치 자동차. 예, 맞습니다. ECU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바디나 샤시 부분에 이제 각각의 사용이 되지만 제어하지만 사실 통합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통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HPC가 이제 필수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 HPC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얘기합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쉽게 해서 최근에 생산되고 개발되고 있는 하이 테크놀로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연산을 계속 다 이슈에서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네. 고차원적이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이제 연산도 기능도 더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저번에 여의도 백화점 자율주행편에서 테슬라 D1 칩이 아마 지금 맞습니다. 1억 개 연산을 뭐 할 수 있다 1초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고성능화는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지 채택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나 이제 MCU, 이제 GPU, 예, 이런 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FCBGA, 예, 그렇게 패키징이 들어가고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해서 SIP 이렇게 되고 있고요. ADAS에도 물론 FCBGA가 들어가지만은 또 FOWLP,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왜냐면 솔더블이 더 많아지니까 밖으로 빼야 되겠죠. 팬아웃이 당연한 거고. 네, 맞습니다. 트레디셔널 그 레벨 패키징이 아니라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갈 거고. 맞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또 PLP, 그래서 패널 그 레벨 패키징 쪽으로 가서 거기에 따른 테스터가 또 다 다양하게 갖다 붙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ADAS 카메라 시스템에는 FCBGA가 적용이 될 거고 이제 레이더 송수신 하기 위해 모드에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적용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 칩 FSD, 풀셀프 드라이빙 이쪽 칩 같은 경우는 2,100개 정도의 솔더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이제 4G LTE 같은 경우 AP 이제 모바일 쪽 이렇게 솔더볼이 한 800개 정도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5G AP에는 한 1,200개 정도가 필요하고 그 팬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적용된 애플 A14 시리즈에는 한 1,400개 정도.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네요. 2,100개면은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였죠? HPC. SPC. 그러니까 예. HPC의 그 성능이 진짜 그렇죠. 중요하다는 걸 좀 그렇죠. 보여주는 한 단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칩에 다 테스트 소켓이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제 9월 27일 경에 이제 이노베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엔 꼭 서버용 CPU 관련해가지고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PC 서버용 신규 CPU를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D램 규격이 이제 바뀌죠. DDR4에서 5로. 예, 맞습니다. DDR5로. 그러면 규격이 바뀌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모듈, 다 바꿔야죠. 테스트 다 바꿔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테스트 또 소켓이 레벨업이 됐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격이 맞는 신제품에는 ASP가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거고 대략 한 3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테스트 소켓 가격들이 계속 뭐 네, 올라갈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P도 늘어나고 Q도 Q도 늘어나고 관련된 기업을 아까 말했던 이제 포고핀 타입의 정통적인 강자 리노공업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IS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리노공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매출액 증감률은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지만은 영업이익률 쪽으로 집중해서 보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예, ISC가. 예, 맞습니다. IS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사실 리노공업도 한 35% 정도 꾸준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제조업치고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SE도 실리콘 러버 소켓을 하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이제 프로브 카드도 네. 하지만은 실리콘 러버 소켓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매출이 이제 70%까지 올라가니까. 올라간 부분 회사가 아까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든다는 ISC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ISC가 결국 탑픽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네.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도 보니까 주가가 뭐 계속 이거 며칠선이죠? 61선 거의 타고 올라가고 네,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에 따른 것들은 좀 빠지는 와중에서 네. 그래도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이런 차트를 오랜만에 보는 것 쉽지 같습니다. 않습니다. 네, 요새 이런 차트 보기 좀 쉽지 않죠. 네. 네. 리노공업은 좀 오르다가 좀 빠졌었군요. 네, 작년 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비메모리 쪽 테스트 소켓이 실리콘 러버 쪽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점유율을 뺏기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었죠. 글로벌 소켓 업체 매출액 증감률 차이도 보니까 결국은 여기도 뭐 영업이익률 매출액은 지금 시황을 타는데 그렇죠. 시황을 타죠. 글로벌 소켓 영업이익률 추이 결국은 ISC가 제일 가파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리노공업은 약간 상승을 우상향하고 있지만 약간 예. 이제 좀 한계치하게 가고 있고 완만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TSE도 올라오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는 세 업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이런 있습니다.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박 부장님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직도 대만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는 우리 기업들 사이즈가 네. 물론 전체 소켓 업체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그런 특화된 게 아니라 전체 네. 소켓 업체를 봤을 때는 뭐 리노공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의 이게 뭐죠? 코후? 코후. 네. 그다음에 대만의 윈웨이, 윈웨이. 일본의 요코. 요코, 그다음에 일본의 야마치. 예. 이런 회사들의 그 매출액을 보니까 뭐 우리 소켓 회사들하고는 차이가 엄청 네.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포고핀하고 이제 이런 쪽에서도 참 부각을 받고 있고 실리콘 러버 쪽도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1위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핀 쪽에서 어쨌든 리노공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리노공업이 제일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는 네. 건 맞아요. 네. 네.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 38%.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네. 다른 네. 데가 대부분 해외도 20% 정도밖에 안 맞습니다. 되는데 리노공업 38% 정도까지 나오면 대단하긴 제조업 치곤 정말로 경이로운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패키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만의 TSMC의 낙수 효과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매출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딸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밖에 그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그 오사트 네. 업체들이 패키지 테스트를 테스트. 진행을 맞습니다. 하는데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네. 그다음에 미국의 아까 테러다임. 테러다임, 네. 이 두 회사는 테스타 장비 업체로 시장을 양분하고 양분하고 있다고 있죠. 예, 얘기하고 맞습니다. 되고 우리나라는 뭐 이런 쪽 장비를 가져와서 이제 SFA 반도체라든가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LB 세미콘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밑에 국내 테스트 장비 서플라이 체인 보니까 좀 정리가 돼 있네요. 네, 웨이퍼 맞습니다. 테스트 쪽 아까 패키지 원인 테스트,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했죠. 원인 예, 테스트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패키지 테스터, 아까 파이널 모듈 테스터 이제 네, 맞습니다. 고객 인도 전에 한번 다시 하는 거. 네. 또 디램 쪽은 그 랜드 쪽하고 디램 쪽과 나눠서 이제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모듈 테스트는 한 PCB 한 8개에서 16개 정도 칩을 탑재하고. 한 다음에 이제 한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보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음.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된 칩은 당연히 이제 교체돼서 새롭게 모듈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도 나갔지만 디램 모드 테스트에는 이제 엑시콘 유닛 테스트가 네. 있고 이제 SSD 테스트 쪽을 조금 그래도 살짝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엑시콘 유닛 테스트 그다음 네옵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디램도 DDR4에서 이제 5로 가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중이라면 이쪽 SSD도 이제 PCL 젠 4라고 해가지고 기존 PC용에서 서버용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젠 4에서 5로 젠 5로. 이제 관료가 때문에 바뀌는 과정에 이제 장비 구조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비를 또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예, 상황이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엑시콘하고 이제 이런 쪽에서 수주를 여기 하고 엔터프라이즈 SSD 출하량 전망이 결국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예, 하는 맞습니다. 그래프인 거군요.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밖에 이제 또 테스트 장비가 또 뭐 있나요? 이제 검사 테스트 장비 업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부품 업체를 앞에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소모성이 되는 네, 이제 소모성. 예, 부품에서 맞습니다. 했고, 예. 근데 이제 장비 업체는 아까 전공적 테스트 쪽은 아까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영, 네. 이제 파크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하고 FC BGA 쪽 테스트라는 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고영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3D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PCB 인쇄 회로라든가 실장 외관, 네, 실장 뭐 외관, 그거 보는. 네, 그런 검사하는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크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 현미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회로 공정을 보면 이제 원자 단위로 쪼개서 봐야 돼요. 원자 현미경을 봐서 거기에 뭐가 또 그렇죠. 불량이 결함이 있나, 있는지 불량이 있나. 있는지. 예, 그래서 노광강 장비 이쪽 그 공정에서 이제 AED 증착이라든가 그쪽에서 펠리클, 포토 마스크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원자 마스크, 현미경이 이제 필요한 원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오늘 그 후공정 테스트 쪽을 이제 좀 쭉 살펴봤는데요. 저번에 패키징 때랑 뭐 거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은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러면서 미세화되는 거죠. 미세화되고 네. 그러면서 점점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좋아지려면은 지금 반도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좋아져야 됩니다. 네, 네. 추운 겨울 네. 반도체 네. 겨울 반도체가 이제 끝나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부분 결국은 그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래야 또 똑같이 낙수 효과가 있고. 그러려면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네.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나노 미세 공정 네. 그 나노 3 네. 네. 3나노. 3나노 네, 그래서 3나노 수율이 결국은 잘 잘 나와야 나오고 돼요. 이제 페미리스 업체 글로벌 페미리스부터 수주를 잘 받고 또 그 와중에서 또 이제 테스트나 패키징이 또 나올 테니까는 네, 그게 잘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국내 테스트 장비 시장이든 패키징 장비 시장이든 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투자 규모에 따라 실적 변동되는 게 뭐 이제 뭐 아까 매출의 변동 봤듯이 그렇게 근데 이제 매출액이 올라오면 이 영업이익률이 아까 38% 40% 네. 빵빵 뛴다는 그쵸,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여기 돌아서는 타이밍을 정말 잘 봐야 되겠어요. 저번에 언제쯤이라고 그러셨죠? 올 겨울 정도, 연말 정도. 네. 뭐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분할 매수를 하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뭐 하여튼 우리나라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뭐 수출도 힘들고 무역 적자도 나고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반도체 다시 살아나야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눈부신 발전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 예. 그 역시 수익률 게임대 일이 계속 유지하실 거죠? 네, 올해도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잘 유지를 하시고 또 네. 좋은 콘텐츠로 다음에도 네.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여의도 백화점 반도체 후공정 오사트 테스트 장비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